힘, 물리에서 배웠던 힘. 힘이 무슨 뜻이야? 네. 힘이 뭐 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가해지는. 가해지는? 힘이 뭐였을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힘에 대해서. 그때 힘을 뭐라고 정의했었어?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힘이 작용하면 내가 이 책상을 발로 찼어. 힘을 작용한 거죠. 그럼 이 책상이 어떻게 될까? 날라가요. 날아가겠죠. 움직일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힘을 주게 되면 얘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어요. 정지해 있던 게 움직일 거야. 아니면 내가 힘을 줘서 얘를 찌그러뜨려 볼게. 그럼 얘 모양이 어떻게 돼? 찌그러지. 바뀌겠죠. 그치? 그래서 내가 힘을 주게 되면 어떤 물체의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요. 운동 상태가 바뀔 수도 있고요. 둘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양이나 혹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웠던 힘의 종류에 뭐뭐 있었어? 위로 띄우는 거, 배 뜨는 거. 부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용수철. 탄성력. 세 개 다 탄성력이었죠. 그 다음에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 중력 있었죠. 우리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아마. 맞나요? 자, 이런 힘이라는 거 전부 다 모양이랑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인데, 그러면 모양은 일단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없고요. 운동 상태는 무슨 뜻이야? 속도. 맞아. 속도. 또 속도만 있을까? 빠르기랑 또 한 가지 개념을 더 포함하고 있어요. 맞아요. 방향. 운동 상태는 빠르기랑 방향 두 가지를 다 포함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운동 상태 하면 여기서 지금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건 빠르기가 변할 수도 있고요. 방향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운동은 뭐야? 운동은 뭐였을까? 운동하면 그 물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움직여지. 움직일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운동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 요거를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줘볼게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다가 자, 만약에 일자로 이미 지나가고 있던 공을 누가 이미 찼어. 공이 굴러가고 있었는데 내가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힘을 주면 그 공이 어떻게 돼? 빠르게. 더 빠르게 가요. 방향은요? 그대로. 그대로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힘이랑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나란한 경우에는 속력이 바뀔 거야.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건 이쪽으로 굴러가던 걸 내가 같은 방향으로 찼지. 그랬더니 속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같은 방향이면요, 속력이 증가해. 자, 그럼 나란하다랑 같다랑 뭔가 다르니까 내가 따로 썼겠죠. 나란하다랑 같다가 뭐가 다른 거야? 나란한 방향이랑 같은 방향. 나라는 같은 라인인 거예요. 맞아요. 나란한 건 같은 라인상에 있다는 거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고, 같은 방향이라는 건 둘 다 오른쪽, 왼쪽.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나란하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나란한 거야. 이렇게도 나란한 거야. 이게 나란의 정의고요. 같다라고 하면요, 둘이 방향이 같은 거야, 그냥.
그러면 나란하면서 방향이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나란하면서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반대 방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일직선으로 이쪽으로 굴러오는 공을 반대로 찼어. 어떻게 돼? 방향을 바뀌고 속도는 줄어. 맞아요. 방향이 바뀌면서 속도가 준다가 사실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이 속력 자체, 속도라는 개념은 방향을 포함하게 되거든? 그래서 아예 그 속도가 바뀌는 것도 속력이 감소하는 걸로 볼 거예요. 일단 속도가 감소하는 걸로 볼 거야. 그래서 일단 속도가 감소한다 이야기를 해줄게. 속력 감소. 저 지금 공 있어요. 굴려보고 싶어요. 야, 이거 하려고 너네 공까지 굴려야지 이해하겠니? 좀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이따가 직접 해보세요. 여기서 말고 저기 공터 나가서 해. 쉬는 시간에. 자, 그래서 같은 방향이랑 반대 방향일 때 같은 방향이면 속력이 더 빨라지는 쪽으로, 반대 방향이면 우리 일단 걔보다 좀 약하게 미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속력이 감소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힘이랑 운동 방향이 이거 귀찮네요. 수직인 경우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 나란한 경우,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 이거는 뭐냐? 힘을 내가 이쪽으로 줬는데 운동 방향은 위쪽이다.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본 적 없는 것 같지만 본 적 있어요. 혹시 쥐불놀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네? 쥐불놀이 몰라? 아예 안 배워 이제? 정월대 보름에 쥐불놀이를 아예 안 배워요? 큰일이네요. 그럼 실내화 가방 한 번씩은 돌려봤죠? 그거 생각할게요. 실내화 가방 잡고 돌리면 나는 힘을 안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야. 걔 안 날아가게 당길 거지. 근데 걔는 운동 방향이 빙빙 도는 거니까 원형으로 돌 건데 내가 여기서 잡고 있어. 힘을 안쪽으로 주고 있어. 운동 방향은 매 순간 힘 주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수직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힘 주는 방향이 항상 수직일 거야. 그러면 내가 실내화 가방 잡고 계속 같은 힘으로 힘 더 세게 안 주고 계속 같은 힘으로 돌리면 속력은 그대로인데 방향만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힘이랑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엔 운동 방향만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나란하거나 수직인 거 말고 그냥 비스듬할 수도 있지. 비스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다 바뀔 거야. 두 가지가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거나 힘이랑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 일단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힘을 주면 운동 방향이 바뀌든 운동 방향이 바뀌든 속력이 바뀌든 어쨌든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 지금 보여요? 어쨌거나 운동 상태가 변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힘이 작용하는 경우랑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작용을 하면 일단 변해. 그치?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뭔가는 변할 거야.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랑 아니면 운동 상태 이런 게 변해야 돼요. 애초에 힘이라는 게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근데 힘이 작용을 안 하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야겠죠? 너무 당연한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자, 운동 상태가 원래 그 공이 굴러가고 있던 공이라고 쳐볼게. 이미 굴러가고 있던 공이었어. 그럼 걔는 이미 그 운동 상태 안에 방향과 빠르기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걔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멈춰야 될까? 계속 굴러야 될까? 자, 얘가 굴러가고 있었어. 본인의 운동 상태는 이미 그 속력으로 굴러가는 거야. 힘이 작용을 안 하면 운동 상태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정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굴러갈 거야. 힘이 작용을 안 하면. 그래서 우리 힘이 작용 안 하면 정지한다가 아니에요. 힘이 작용 안 하면 정지해 있던 애는 그대로 정지해.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굴러가던 물체는 계속해서 굴러갈 거예요. 우리 실제로 밖에서는 공 차면 멈추지. 그 이유는 마찰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야. 근데 마찰력이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굴러갈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 있지. 그 사람이 공을 평면에다가 딱 굴리면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요거야. 힘이 작용을 안 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을 거다. 계속 굴러갈 거다. 그거랑 관성이라는 이야기랑 같이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힘이 작용 안 하면 운동 상태 변하지 않는다. 요 뜻은 정지한다가 아니야. 정지해 있거나 운동 상태 그대로거나 속력이 일정하거나 속력 일정하고 방향 그대로 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속력은 뭐야? 속력? 속력은 뭐예요? 무슨 뜻이야? 속도에 빠르기. 속도에 빠르기 같은 말 아니야? 사실 속도랑 속력도 조금 다른 얘기거든. 그거 조금 이따가 할게요. 속력은 뭐야? 거리 분의 시간. 다시 생각해봐. 야, 시간 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죠. 이거 알고 계시죠, 거숙씨? 그쵸? 속력하면 우리 일단 시간분의 거리로 배웠어. 맞아요? 이것까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 정의를 한국말로 서술해 볼 거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정해진 시간 안에 간 거리. 맞아, 정해진 시간 안에 간 거리. 우리가 그 정해진 시간을요, 단위 시간이라고 부를 거야.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혹은 일정한 시간으로 바꾸셔도 괜찮긴 해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속력 빠르기라는 걸 구하겠다는 거야. 이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라는 개념을 확인하셔야 돼요.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이 수식이 그냥 우리 분수 만든 거 아니고요. 이 문장 서술에 놓는 거 우리 계속해서 이거 쓰기 힘드니까 수치화해서 나타내자 해서 식을 만들어준 거야. 이 문장을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랑 문장이랑 같은 뜻이야. 둘 중 뭘로 나와 있어도 서로 변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너네가 그 2학년 6단원인가 거기서 배웠을 게 밀도가 뭐예요? 빽빽한 정도 맞아. 식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러면? 맞아, 부피분의 질량이었어. 아, 큰일 났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피분의 질량이었어. 그러면 우리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서술할 수 있겠어?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이 문장 아마 책에 써 있었을 거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이게 이거야.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이래서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요게 속력인데 그러면 속력은 단위가 어떻게 돼? 속력의 단위. 아는 거 아무거나 여러 개 있어요. 속력의 단위는. 킬로미터 퍼. 응, 킬로미터 퍼 있어요.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미터 퍼 세크 있죠. 그쵸? 미터 퍼 세크나 킬로미터 퍼 아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단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단위끼리도 계산해 주는 거였죠. 시간의 단위 시간의 단위가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일 수도 있어. 거리의 단위가 킬로미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터일 수도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시간 동안 그 시간의 단위가 뭔지 쓰시고 어떤 거리 갔는지 그 거리의 단위가 뭔지 써서 우리가 그 속력의 단위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몇 분 동안 몇 킬로미터 갔는지 쓰고 싶으면 킬로미터 몇 분 동안 갔는지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속력이었고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속도를 중학교에서 하진 않았지만 가속도라는 개념도 한번 할게요. 가속도는 뜻이 점점 빨라지는 거. 맞아. 결국 점점 빨라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수식으로? 단위분에서. 시간분에서. 시간분의 그렇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시간의 단위에다가 세크 써볼게요. 속도의 단위 뭐 쓸래? 뭐 사실 뭘 쓰든 상관없지만 그럼 미터 퍼 세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속도의 단위는 뭐가 돼야 돼? 미터 퍼 세크 제곱. 우리가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이거 오늘 나올 거거든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준다. 요 단위도 요 가속도 구하는 식도 가속도의 정의도 전부 다 같은 말인 거야.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 가속도라는 개념까지 일단 이야기를 해주고 요건 이따가 자유낙하 하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할게요. 다시 오늘 이야기를 할 거라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중력. 조금 화제 돌아가서 힘 옆에 중력 이야기 다시 생각해 볼게. 중력은 뭐였어? 중력이 뭐야? 아는 대로 아무거나. 중력 어디서 작용해요? 지구에서.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게 중력이라고 배웠어. 그치? 우리 중력이라고 하면 조금 정확하겐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이야. 그리고 이 작용은요, 질량을 가진 그 두 개의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거 무조건 상호작용하는 힘이야. 혼자 있는 힘이 아니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구가 있었어. 그리고 내가 있었어.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 알고 계시죠? 지구가 나를 끌어당길 거야. F라는 힘만큼. 그러면 나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사실. 얼마만큼? 똑같이 F만큼 끌어당길 거야. 얘랑 나랑 상호작용하는 거야. 지구도 날 잡아당기고 있고요. 나도 그 힘만큼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같은 힘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서로. 그래서 뭐 물체가 지구랑 나 말고 문제에서 EM이랑 M이다. 질량이 하나는 EM이고 하나는 M이래. EM이라는 물체가 M을 F의 힘으로 당기고 있으면 요 쬐까만 물체는 큰 물체를 얼마의 힘으로 당기는 거다? 똑같이 F로 당기는 거야. 중력이란 건 이런 거예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야.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같은 힘으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서 일정하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이 더 커지면, 만약에 지구가 날 당기는 힘이 더 커지면요, 난 지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얘가 날 더 큰 힘으로 당기니까. 근데 아니지, 나 여기 가만히 서 있지. 서로 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게 중력인데 그러면 우리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었어? 크기 어떻게 구했지?
배웠는데. 중력의 크기 그럼 두 글자로 하면 뭐랑 같다 그랬어 혹시? 맞아. 중력의 크기 단위는 뉴턴이었어요. 9.8 9.8 들어왔었어. 곱하기 뭐였을까? 질량. 맞아. 9.8 곱하기 질량이었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 두 글자로 나타낼 수 있었어. 무슨 단어였지? 중력. 아니. 중력의 크기는 무게랑 같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무게랑 중력의 크기랑 같다. 기억 안 나요? 그럼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9.8이라는 건 사실 우리 지구에서 해당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달에 가면 무게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6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달에 가면 요 앞에 9.8이라는 숫자가 바뀌어서 무게는 바뀌어요. 근데 질량은 바뀌어요? 아니요. 질량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이거든? 고유의 양이라고. 얘가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가지고 있는 양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할 거고요. 그게 내가 지구에 있냐 달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무게예요. 오케이? 자, 이게 중력이었는데 일단은 요거 뉴턴까지만 하고 그 다음으로 문장 하나를 내가 써줄 건데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뜻이랑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말이랑 이거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니까 물어봤겠지. 그럼 왜 다른 말일까? 뭐가 다른 걸까? 뭔가 서술어가 다르니까 뭔가 달라야 되긴 해요. 단어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게 왜 다른지 생각해 보려면 속력으로 생각해 볼게요. 중력의 크기 전체를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야? 5m/s로 움직이던 물체가 계속해서 5m/s로 움직인다 이거지. 3m/s로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해서 3m/s로 움직이는 거. 그게 일정한 거죠. 근데 속력이 같다라고 하면요. 5m/s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물체랑 3m/s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물체랑 같아요? 다르지. 그래서 다른 말이야.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 둘의 무게가 똑같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다른 문장인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정하다랑 같다랑 다른 거야. 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같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는 거고 같다는 그 수치 자체가 똑같다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하고 10분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자, 그러면 중력과 역학 시스템 이제 교재로 들어갈 건데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그게 뭐였어요? 지구 시스템이다 하면? 상호작용하는 거 그거였어. 역학 시스템도요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 이야기할 건데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이 작용하는 물체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역학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중력부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중력이 뭐라고? 중력. 그래비티. 고마워요. 자, 중력이라고 하면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그 힘.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중력하면 여기 중력 여기 나와 있어요. 물체의 질량으로 인해서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을 중력이라고 한다. 상호작용인 거죠. 물체 사이에서. 이 상호작용을 우리가 중력이다라고 하는데 자, 중력으로 인해서 우리 나타난 현상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이 아래로 떨어져요. 그쵸? 물은 아래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번지 점프하면 아래로 떨어지죠. 위로 떠오르지 않아요. 야구공 던지면 결국 아래로 떨어지게 될 거고요.
사과도 지면으로 떨어질 거예요. 아래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비랑 눈도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리고 있어요. 땅으로. 얘네 전부 다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중력의 방향은 어디야 지금? 가운데. 가운데.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야. 지구 중심 방향으로 전부 다 떨어지고 있네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이상한 거 있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대. 지구 주위를 공전한대요. 달이 아래로 떨어져요? 아니죠. 근데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거 이것도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요 페이지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요 단원의 맨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좀 해줄 거고. 자, 그럼 일단 중력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형광펜 보시면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크다 되어 있어. 중력의 크기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고? 9.8 곱하기 질량. 그리고 이 중력의 크기라는 거 뭐랑 같다? 무게랑 같다. 그쵸? 자, 오른쪽에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좀 정확한 식이 나와 있는데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있고요. 라지 m인 물체가 있어요. 둘 다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하겠어? 잡아당길 거야. 인력이 작용하겠죠. 요 상호작용하는 힘이 중력인데 그럼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g라는 건 그냥 상수예요. 숫자야. 정해져 있는 숫자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 제곱을 분모에다 놓고요. 질량 2개 곱해서 분자에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중력은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지면 그치 분모가 커지니까 작아질 거야. 질량이 커지면요? 분자가 커지니까 커질 거예요. 맞아? 오케이.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은 작아지고요. 질량은 커질수록 커질 거예요. 요 정도 개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위에 분자에 들어있는 게 라지 m이랑 스몰 m 이 둘의 질량을 곱한 거지. 이 스몰 m인 친구 입장에서 봐도요. 식이 요거고요. 라지 m인 친구 입장에서 봐도요. 식이 요거예요. 그러면 작용하는 힘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내가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랑 내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다라고 한 게 요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요 식까지는 모르더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작아진다. 질량이 커지면 커진다. 그 정도 개념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렵진 않죠? 자, 그럼 요게 중력이고 중력은 일단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고 그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방향은 어디다? 지구에서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그쵸? 지구 전체로 놓고 보면 결국 그게 지구 중심 방향인데 내가 서 있을 때 지구가 동그란 게 느껴져요? 그건 아니지. 내가 서 있을 때로 생각하면 그냥 지면 아래 수직으로 떨어지죠. 그게 요 이야기인데 지면의 수직인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연직 아래 방향이다 라는 단어 사용해 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 중심 방향이고요. 내가 땅에 서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연직 아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으로 중력의 크기 하시면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했어. 그 중에서 질량을 우리가 요 스몰 m자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g는요. 중력 가속도라는 거야. 자, 중력의 크기 하면 mg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m은 질량이고요. g는 중력 가속도야. m은 질량이니까 지구에서 g는 뭐겠니? 9.8인 거예요. 이 9.8은 지구의 중력 가속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 가속도의 단위가 뭐라고? ms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이거 미터에 대한 n이고요. 그 다음에 초 세크에 대한 그 단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그러면 중력의 크기 우리 뉴턴이라고 한다 그랬지. 뉴턴은 질량의 단위는 뭐였어? 기억나실까요? 질량의 단위? 우리 몸무게라고 하지만 사실 아니 킬로그램. 그치? 킬로그램 이거 질량이었어. 킬로그램 곱하기 G의 단위가 뭐라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요렇게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단위끼리 막 곱한 거 이야기했었지. 거기에 힘 보면 요거 이야기 있었어요. 그게 이 뜻이었어. 그리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력의 크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매번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쓰기 힘드니까 뉴턴이다 간단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자, 어쨌든 중력의 크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고 지구에서는 약 9.8의 값을 가지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질량이랑 무게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질량이 뭐라고?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이에요. 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이다 라는 게 여기 있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근데 무게는 어떻다? 무게는 변한다. 왜? G 값이 달라져. G가 뭐였어? 그렇죠. 중력 가속도. 요 중력 가속도는요. 요거야. 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나. 다른 행성이나 달 같은 데에서 재면 요 중력 가속도가 달라져서 무게는 변한다는 거야. 요 G는 바뀌지만 이 M은 그 물체의 고유의 값이라서 바뀌지 않을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역학 시스템에서 중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도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 뿌리는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죠. 얘 반드시 땅속을 향해 자라는 거. 그 다음에 양초의 불꽃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타나는 거. 중력이 없다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요것도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기 자유낙하. 그러면 중력이라는 거 힘이었어.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뭐가 바뀌어?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바뀐다고 했어. 우리 모양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깨지는 거라든지 구기는 거든지 뭔가 모양 얘기는 너무 간단하니까 안 할 거고 운동 상태 중에서도 우리 빠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자,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뀔 건데 내가 물건을 하나 떨어뜨리면 이게 망망이 있을 텐데 지우개를요 여기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볼게. 지금은 속력이 얼마야? 0이야. 떨어뜨리면요 점점 속력이 어떻게 돼요? 잘 보이진 않지만 빨라져요. 빨라질 거야. 자, 내가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면 처음에는 0이었고 속력이 점점점 빠르게 변하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쵸? 속력이 변한 거야. 운동 상태가 변한 거죠. 왜? 힘이 작용해서. 무슨 힘? 중력이 작용해서. 이게 중력이 작용하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떨어질 때 중력 말고 다른 힘을 받은 게 있어요? 떨어지는 동안? 사실 여기에선 있었을 거야. 공기 저항이라고. 그렇지만 우리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라면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력만 받아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할 거야. 물체의 중력만 작용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떨어지는 동안 물체의 무게가 바뀌니? 뭔가 말이 이상하죠? 무게랑 중력의 크기랑 같은 거지. 중력의 크기는 일정할 거야. 10m에서 재든 1m 높이에서 재든 9.8 가지고 계산할 거고 질량 안 바뀌었으니까 중력의 크기 일정해요. 자,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힘을 주는데 얘를 살살 밀다가 갑자기 힘을 팍 줘서 밀어볼게.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될까? 그치? 천천히 변하다가 갑자기 확 빠르게 변할 거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힘을 계속해서 일정한 크기로 주게 되면 속력 변화량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일정할 거야. 속력 변화량이 일정할 거예요. 속력은 바뀌어요. 정지해 있다가 움직일 거야. 근데 얘가 점점 빨라진다 그랬지. 그 속력의 변화량이 일정한 거예요.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의 변화량이 일정해진다. 우리 속도 변화량이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요. 내가 물체를 떨어뜨리면 물체 운동 방향은 어디야? 지구 중심 방향 혹은 연직 아래 방향이죠. 그러면 중력은 얘를 어느 방향으로 끌어당겨요? 지구 중심 방향 혹은 연직 아래 방향. 그러면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같아. 속력이 어떻게 돼야 돼? 빨라져야 돼요. 맞아요. 속력이 빨라질 거야. 속도 변화량이 일정할 건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 증가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것 중에 이 속도 변화량이랑 관련 있는 개념을 하나 배웠었는데 그게 가속도였죠. 가속도가 뭐라고? 단위 시간당 그쵸, 속도 변화량.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고 했으면 가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해요. 그리고요, 이 가속도를 부르는 말이 바로 중력 가속도야. 중력만 작용해서 물체가 점점 빨라지는데 그때 그 물체의 가속도를요, 우리가 중력 가속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는 얼마라고? 9.8이라고. 우리 중력의 크기 구했던 그 9.8이요. 그러면 내가 얘를 떨어뜨리면 얘가 1초에 9.8m/s씩 증가할 거라는 거야, 속력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중력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가로축에 놓고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을 그려봤어. 그래프를 그려봤어. 속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변하긴 변해. 속도 점점 증가해. 증가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해요. 일정하지 않게 증가한다라고 하려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야겠지. 근데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될까? 이 그래프만 보고 가속도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렇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로축에 있죠. 속도 변화량은 뭐 보고 구할 수 있어? 네. 오, 그치. Y축 변화량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을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하죠? 기울기. 맞아. 그래서 우리 이 기울기가요, 중력 가속도야. 자유낙하 운동에서는요, 그냥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면 중력 가속도가 아니라 가속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유낙하 배우고 있으니까 요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랑 같을 거고, 그럼 얼마여야 돼? 9.8m/s 제곱. 요 값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9.8. 요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이게 자유낙하 운동인 거야. 자, 그리고요, 3번 문장 보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이 연직 아래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내가 속력이랑 속도랑 다른 거라고 했지. 속력은요, 속력 우리 식을 어떻게 구해? 속력 어떻게 구했지? 시간분의 거리라고 구했거든요. 근데 속도는요, 뭐가 다른 거냐면 속력은 얘가 꼬불꼬불하게 움직이면 이 길이 다 재서 저 거리에다가 넣을 건데, 속도라고 하면
변위라는 게 들어갈 건데 이 변위는요. 일단 요거를 가로질러 갈 거고요. 일직선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력은 저 거리는 이렇게 가나 길이가 똑같다면 거리가 똑같지. 변위는 방향이 있어서요. 얘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 속도라고 하면 방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얘 가속력이 아니라 가속도죠. 얘는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속도의 방향이 연직 아래 방향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야. 속도라는 거 잘 모르겠으면 속도다. 이거는 우선은 방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속력은 방향은 관계없는 개념이다. 요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나란한데 반대 방향으로 찰 때 사실은 속도가 감소한다라는 말은 맞는 건 이쪽으로 오는 게 플러스의 속도였다면 내가 차면 마이너스의 속도로 굴러가게 될 거야. 결국 감소해요. 그래서 내가 뻥 차서 지금 올 때의 속력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날려보낼 수는 있거든. 근데 속도는 감소할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개념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9.8m/s제곱으로 일정할 거예요. 가속도의 크기 요걸로 일정하다. 이 9.8m/s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됐을까요? 자, 그럼 자유낙하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괜찮아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다. 내가 자유낙하 할 때 중력만 작용이라고 했으니까 공기저항은 생각 안 한다고 했지. 공기저항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공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언제 공기저항이 없을까? 공기가 없을 때. 맞아, 진공 상태. 우리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진공 중이다 라는 단어를 줄 거예요. 요런 느낌. 진공 중에서 라는 단어가 여기 147쪽에 3번인데 요런 느낌으로 진공 중에서 라는 단어를 줄 거야. 진공 중에서가 무슨 뜻이다?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뭐만 받는 상태다? 중력만 받는 상태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중력만 받는 상태면 자유낙하 중이면 이 지우개는 1초에 얼마씩 빨라져? 9.8씩.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거지, 속도가. 속력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우개를 정지에 있다가 떨어뜨리면 9.8m/s씩 1초에 9.8m/s씩 떨어질 건데 얘가 조금 더 무겁다고 해요. 자, 이 무거운 거 여기에서 정지에 있었어. 얘 1초에 얼마씩 증가해? 속도가? 1초에 9.8씩 증가해. 그럼 내가 지우개를 이걸 떨어뜨리나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면 둘이 언제 바닥에 도달해야 돼? 똑같이 아니면 다르게? 똑같이 도달해야 된다는 거야. 진공 중이라면.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가 똑같으니까 나는 정지에 있던 거 떨어뜨릴 거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항상 똑같이 바닥에 도달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진공 중이라면 그래서 골프공 말고 쇠공으로 바꿔도 쇠공이랑 깃털이랑 떨어뜨려도 어떻게 도달한다? 바닥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 3번의 답은 몇 번이겠어요? 1번이야. 참고로 5번은 왜 안 될까요? 점점 빨라지고. 맞아요. 1번은 점점 빨라진 거예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거든. 빨라졌는데 5번은 속도가 일정하죠. 가속도가 0인 상태야, 이건. 오케이?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자, 그러면 공기저항이 있을 때는 2, 3, 4 중에 누구랑 같을까? 공기저항이 있을 때. 2번이랑 같을 거야. 그러면 깃털이 더 천천히 떨어지는 건 깃털이 가벼워서야 아니면 깃털이 공기저항을 받아서야? 공기저항을 받아서다 라고 설명하셔야 돼요.
쇠공이 무거워서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깃털이 공기 저항을 받아서 느리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많이 받은 거예요.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종이를 이 상태로 떨어뜨리는 거랑 우겨서 떨어뜨릴 때랑 누가 더 빨리 떨어져? 그래서 우겨서. 그건 거야. 질량이 똑같아도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 때 천천히 떨어지죠? 그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을까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수평으로 물체를 던져볼 거야. 수평으로 던진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상태에서 야구공 던지듯이 이쪽 방향으로 날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방향으로 공을 던지면 이 공이 어떻게 돼? 날아가긴 하는데 평생 날아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결국 바닥에 닿을 거야. 맞아? 결국 바닥에 닿을 거다.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게 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운동이 사실은 아래로 떨어지는 거랑 옆으로 가는 거랑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수직으로 가는 거랑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는 거랑요. 수직으로 가는 거랑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운동을 구분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기차에서 내가 기차 달리고 있어. 지우개 같은 거 이렇게 던져서 받으면 내가 받을 수 있죠. 기차 달리고 있어도 내 입장에서 보면 얘는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근데 기차 달리고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땅에서 서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공이 어떻게 된 거야? 포물선으로 갔을 거야. 나도 움직였고 내가 보기에는 위로 올라갔다 떨어진 건데 실제로는 옆으로 가는 운동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운동 방향이라는 게 연직 아래 방향이랑 수평 방향이랑 요거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할 건데 물체를 이 상황에서 옆으로 던져볼게요. 옆으로 던졌어. 높이가 있는 상태에서 던졌어. 그럼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해야겠어? 우리 방금 배운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야. 내가 이쪽으로 던져도요. 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는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요. 내가 물체를 들고 이렇게 던졌어. 처음에만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물체가 힘을 받아? 안 받아. 힘을 안 받을 거야. 힘을 안 받으면 운동 상태가 어떻게 돼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속력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할 거예요. 속력 안 바뀌고 쭉 갈 거야, 그냥. 연직 아래 방향은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안 받으니까 속력 계속 똑같이 가는 등속 운동이라는 거 할 거야. 속력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해. 등속 운동이다 라고 할 거고요. 왜 그렇냐? 힘 안 받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우리가 이걸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할 거야. 직선은 말 그대로 직선이란 뜻이고 등가속도 운동. 등호할 때 등자예요. 같다라는 뜻이야. 속력이 속도가 같은 운동, 가속도가 같은 운동. 자, 이거는 뭐 때문이다? 중력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력만 받고 있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수평 방향이랑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어때요? 일정하죠?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 안 하고 있어서 수평 방향으로 속도 일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운동은 자유낙하랑 똑같다. 왜? 중량만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시간에 대해서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어때?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계속 일정해. 수평 방향으로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속도가 계속 일정한 등속 운동 할 거예요. 그런데 연직 방향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등가속도 운동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나온 김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내가 세로축에다 세로축이래 가로축에다 시간 놓고 세로축에다가 거리를 놔두면 이 그래프 어떻게 생길 것 같아? 0에서 시작할게요. 어떻게 될까?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맞아? 시간 지날수록 일정하게 증가할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시간이랑 거리로 나타내면 요런 그래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줄게요. 여러분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예요. 3학년 중간고사 범위라고. 오케이. 자,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 똑같이 연직 아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으로 일정하다. 왜? 중력만 받고 있거든, 얘도. 얘도 중력만 받는 거야, 지금. 얘도 전반적으로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래서 달이 왜 도는지, 인공위성이 왜 도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이건요. 사람이 서 있고 테이블이 있었어. 내가 공을 이렇게 사람이 너무 작네. 자, 공을 던져요. 던져서 힘을 살짝 줘서 여기서 떨어졌어. 힘 더 세게 줘서 여기서 떨어졌어. 얘랑 1번 공이랑 2번 공이랑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떨 것 같아?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1번이 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면 수평 방향의 운동이에요? 연직 방향의 운동이에요? 연직 방향의 운동이야. 맞아? 떨어지는 건 연직 방향의 운동이거든. 더 많이 가는 거 말고. 떨어지는 것만 보시면 자유낙하 운동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1번이랑 2번이랑 다르게 떨어져야 돼? 똑같게 떨어져야 돼? 똑같이 떨어져야 돼요. 조금 가느냐 멀리 가느냐는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어땠느냐에 영향을 받는 거고, 맨 처음 첫 속력이 어땠느냐 거기에 영향 받는 거고, 같은 높이로 떨어질 거라면 둘이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고. 근데 내가 책상 여기까지 있어. 내가 힘을 조금 더 줘서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늦게 떨어져요? 3번. 맞아? 3번이 제일 늦게 떨어지는 거야.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내가 극단적으로 여기에서 물체를 던져서 여기에 떨어질 시간이 원래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떨어지기 전에 또 아래로 내려볼게.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 또 아래로 내려. 떨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아래로 내려볼게요. 내가 속력만 충분하다면 얘는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겠지.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지구가 둥글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속력을 충분히 크게 준다면 얘가 땅에 떨어지려고 계속 떨어지는 중인데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지니까 빙빙 도는 거예요. 중력받아서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싶어서 계속 돌고 있다는 뜻이야. 역설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지구주위를 도는 운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도 지금 이 높이만큼, 이 높이 차이만큼 갈 수 있는 속력으로 내가 던져만 준다면 계속해서 인공위성은 떨어지고 있는 거지만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지구 주위를 도는 운동이고, 그래서 달이 돌고 인공위성이 도는 것도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인공위성이 여기 지구가 둥글어서 구부러지는 길이랑 물체가 낙하하는 거리랑 이 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지구 주위 원운동할 수 있는 거, 이거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원운동할 때 중력의 크기 어때? 중력의 크기는 내가 물건 던졌어. 걔가 지구 주위 원운동 할 거야. 인공위성 무게 계속 바뀌어요?
아니지. 중력의 크기는 일정할 거야. 자유낙하 운동 계속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어딜까? 인공위성 가속도의 방향? 맞아. 지구 중심 방향일 거야. 지구 중심 방향으로 계속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쵸?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 있어요. 오케이? 원운동을 등속으로 하고 있더라도 가속도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속력이 아니라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속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운동 자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할 거야. 둘이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오늘 내용을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일단 뒤에 개념 체크 한번 볼게요. 자, 물체의 질량으로 인해서 모든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력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어떨수록 커요? 클수록 커요.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이 이제 중력 가속도니까 mg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요. 저 스몰 g가 중력 가속도였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저항 없이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 뭐라고 한다? 자유낙하라고 한다. 자유낙하든 자유낙하 운동이든 뭐든 간에. 자, 그 다음에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을 뭐라고 한다? 이게 가속도다. 자, 그 다음 자유낙하 물체하는 속도에 뭐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이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등속 운동인 건 수평이야, 연직 아래야? 수평이 아니면 연직 방향이야. 등속. 수평이죠. 힘 안 받는 거. 등속 운동이다 라고 하면 힘 작용 안 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평 방향으로 힘 안 받고 있고요. 자유낙하는 연직 방향으로 하고 있죠. 중력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지구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의 가속도 방향은 어디다?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 다음 밑에 OX 퀴즈 가볼게요. 지구 표면에서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맞죠?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 무게 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있는 물체끼리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X. 물체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있을 거잖아. 질량 있으면 무조건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라고 했으니까 질량이구나. 미안. 질량이면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뭐다? 일정하다. 자, 그 다음으로 4번. 지구 표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연직 아래 방향이다. 연직 아래 방향 맞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가속도는 어떻다? 그렇죠. 일정해야 되죠. 자, 그 다음으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이 아니라 연직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으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는 수평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연직 방향으로 힘이 없다? 반대로 뒤집어 주셔야 되죠.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질량이 스몰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F래. 2m인 물체는 어때? F다. 그냥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다. 서로 같아야 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속력은 1초에 얼마만큼 증가한다고? 1초에 9.8m/s씩 증가할 거야. 그러면 0.1초에는 얼마씩 증가해야 돼?
그럼 기억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맞아. 0.98 곱하기 5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더해 주셔도 되죠. 하시면 얼마다? 4.9. 자, 그 다음에 10번 있어요. 15m/s의 속력으로 던졌대. 그랬더니 2초 후에 바닥에 도달했대요. 떨어지는데 2초 걸렸다고. 그러면 수평으로는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물었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수평으로는 속력이 얼마예요? 얼마로 던졌어? 15로 던졌어. 자, 처음 던질 때 15였어요. 여기서는요? 똑같이 15야. 수평 방향으로는 안 바뀌어. 여기서는 15초. 똑같이 15야. 안 바뀌어. 그러면 2초 만에 떨어져서 멈춰야 되니까 적어도 2초 동안은 얼마 가야겠어? 30m 가면 되는 거야. 15m/s로 2초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30m 갔겠구나 라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오늘 운동량까지만 한다고 해도 충격량이랑 같이는 안 될 것 같아서 뒤로 좀 많이 넘어가셔서 145쪽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1번부터.
아닐까 싶은 9번까지 다 했어? 6번까지. 어. 그 바로 뒤에 이어서 학원 있는 사람 태연이 말고 또 있어요 혹시? 몇 시야? 저요. 몇 시에요? 저요. 학원 몇 시에요 그래서? 6시 40분. 8시 40분? 지윤아 너는? 저 6시 40분. 8시 40분 7시 30분. 7시엔 나도 수업 있어 왜요? 뭐 해요? 아니요 뭐 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안 와요. 누가 그래요? 와요 물어본 퀘스천. 아 아니요 와요 다음 주 월요일 와요?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2일이니? 와요 옵니다 진짜 공휴일 와요. 맞아요 대체 공휴일 그때 와요 여러분 왜요? 왜요? 헐. 원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나도 몰라요 월요일에 온다니까. 네 와요 너네 3월 2일에 빨간 날이요? 쉬었던 빨간 날인데 와요 거니까. 왜 와요? 왜 오긴 나도 일하러 올 거니까 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 날인데. 학교 가기 전 마지막 날에 오실 거예요 그냥 에버랜드 하기로 했었는데. 화이팅 어쩌겠어요 저도 그때 와요. 진짜 많아. 깨시면 돼요 깨면 돼요 왜지? 왜 아무도 몰랐지? 와요 왜 와요? 근데 진짜 왜 와요? 빨간 날이잖아. 원장 선생님한테 항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번에 그랬는데. 그럼 나도 놀아 말리지 않아 나도 같이 노는 건데 뭐 일단 그날을 오는 날이에요 3월 2일 다음 주 오셔야 돼요 대체 공휴일은 맞는데 안타깝게도 옵니다 하루만 빠지면 돼요. 전체가. 전체가 네. 5명 네, 우리 반만. 5명이 다 빠질 거야? 아, 좋아. 너네끼리 합의하고 난 모르는 일이야 일요일까진 연락 줘야 돼 안 그럼 나 4시에 와가지고 애들 안 온대요 이래야 돼 일단 우리 요거 너네 6번까지 다 풀었어? 네. 다 풀었어? 네. 진짜? 그러면 6번까지 일단 답부터 불러볼게요 1번의 답 뭐예요? 중력이죠? 부력은 뭐야? 물에 뜨는 거. 맞아요 액체나 기체에서 위로 밀어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했었고 탄성력은 뭐야? 방방이. 아 용수철 그 모양 바뀌었는데 원래 모양대로 돌아오려는 성질 그거 탄성력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은 뭐예요? 전기요. 맞아요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 사이에서 잡아당기고 밀어내고 인력과 청력이 있었고 자기력은 뭐야? 어디에서 작용한 힘이야? 자석. 자석에서 작용한 힘이에요 N극 N극 S극 X극 밀어내고요 N극 S극 잡아당기고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할 때 일어난 현상이 아닌 거 4번. 5번. 4번. 4번? 5번. 4번. 무조건 4번. 야 5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닌데 네? 일단 5번은요 아, 그 3번. 비가 내리는 거 생각해 줄 거고 맞아요 일단 3번이에요 어떻다 그랬었어 이렇게 뾰족하다고 했었지 무거운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버텨야 되잖아 그래서 단단한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건 좀 어? 그랬다. 이건 좀 그랬다. 아니 근데 적어도 3번이 너무 아니잖아 아닌 거 알았는데 뭐예요? 4번이 더 아닌 약간 양초의 불꽃이 잘못 봤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된다고 길쭉하게 나 그래도 맞췄 알잖아. 나 진짜. 야 5명이 똑같이 틀렸잖아 지금 그래서 길쭉한 모양 나타내는 거 요거 중력 때문인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난대 그래서 요거 3번이었고 자 그 다음으로 뭐야 어디였지 3번에는 몇 번이죠 답이? 4번. 4번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안 풀었어요. 푼 사람은요 3번. 1번. 1번 1번이에요 자유낙하 운동 물체 가속도의 크기 얼마로 일정하죠? 그렇죠 9.8m/s 제곱으로 일정할 거고 중력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 바가 아니라 뭐로 바꾼다?
일정하다로 바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5번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죠. 선생님 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네요. 지금요? 네. 6번의 답만 듣고 가세요. 6번의 답 뭐야? 빨리 불러줘. 전화 받아야 돼. 1번 아니에요? 다른 답 없어요? 3번. 3번이에요. 전화 받고 오세요. 그래서 3번이지? 3번. 인공위성의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어딘지. 어디라 그랬어? 지구 중. 지구 중심이니까 D가 맞죠. 그래서 3번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못 가요. 왜요?